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가축과 자급자족하는 삶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는 항상 그 가축과 함께 지금 생존해 오면서 가축을 활용한 그런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성경에 봐도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적이 있었겠죠. 곡식은 먹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벨이 양을 키웠던 것은 사실상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위해서, 또 하나는 옷을 얻기 위해서, 가죽을 얻어서 옷을 얻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직조 기술, 방직 기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가축에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옷을 삼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가축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길렀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류는 시작부터 가축과 함께 왔고, 가축과 더불어서 계속 삶을 영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축이 있어야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가축 없는 자급자족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재 어떤 티벳이나 네팔, 다른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가축과 함께 이동을 하고 가축과 함께 살아갑니다. 술록이나 야크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종류의 가축이 항상 같이 사람과 더불어 있는 거죠. 거기서 얻는 게 뭐겠습니까? 티벳 같은 경우는 야크라는 그 소를 키우는데, 그 야크라는 소는 고산 지방에서 생존이 가능한, 그리고 털이 굉장한 시커먼 그런 소인데, 저도 직접 그 티벳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티벳 사람들은 야크의 젖을 짜서 그 차를 끓여 먹습니다. 수태차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기름기가 많고, 그런 거죠. 그 지방에서는 꼭 그게 필요합니다. 먹어보면은 굉장히 먹기 힘든 그런 맛인데, 그래도 거기서는 그게 없으면 그 추위와 고산 지방에서 있는 그 고산병, 이런 것을 이겨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젖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치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기를 얻고, 가죽으로 또 옷을 만들어 입고,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가축이 없으면 거기서 농사도 아주 짓기 힘들기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목민들 보시면 술록이나 양떼, 소나 이렇게 염소, 이런 종류의 그 동물들을 키우는데, 거기도 보시면 젖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 전부 다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다 거기서부터 얻는 거죠. 몽골의 그 초원들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나 풀만 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풀을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양들은 풀을 먹고 살고 염소는 풀을 먹고 사는데, 그 풀을 먹은 염소와 양들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삶을 구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팔에는 또 가축을 좀 특이하게 제가 활용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집을 짓는데 밑에를 띄우고 위에 이제 사람 사는 집을 짓고 밑에다가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밑에다가 염소나 양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염소와 양들이 그 밑에서 이제 똥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게 발효가 되면서 열도 나고, 그 체온도 있기 때문에 바닥 냉기가 그 가축으로 말미암아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 위에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완전히 차가운 그런 그 냉기가 집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아주 탁월하게 그런 그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리고 몽골이나 이런 데서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땔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만 가지고 불을 떼면 이게 금방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똥이나 이런 것을, 소똥은 이렇게 크거든요. 그걸 말려가지고 연료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 없는 자급자족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뇨는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죠. 예, 잘 아시겠지만 거름으로 씁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거름으로 쓰고. 자, 그러면 이제 가축의 용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사람이 먹지 못하는 풀이나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을 가축들이 먹고, 가축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젖, 그 다음에 고기,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가죽, 이걸 주고, 그 다음에 분뇨를 통해서 거름을 주고, 연료를 주고, 심지어 난방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뭐 다른 용도는 또 어떤 그 경계, 뭔가 이렇게 외부의 침입을 경계하고 이런 것을 막는 역할도 가축이 하고,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농촌에서 우리가 현대에 만약에 자급자족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필요한 가축이 닭, 그 다음에 염소나 양,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고 봅니다. 소는 왜 빼느냐면 소는 사실 경제적으로는 좋은데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커서 먹는 게 많고 또 이렇게 직접 잡아 먹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는 좀 힘들다. 과거에는 이제 소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소로 농사 짓는 거는 좀 일단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닭을 키우게 되면 좋고, 근데 이제 돼지는 왜 좋지 않은가 하면은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걸 비슷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는 걸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돼지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 부정한 동물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닭이나 염소나 양, 이런 종류는 우리가 키우면서 젖을 얻을 수도 있고 알을 얻을 수도 있고 이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뇨를 활용을 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농촌은 사실 자급자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름도 사서 쓰고 비료도 사서 쓰고 종자도 사서 쓰고 전부 다 사서 쓰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온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만든 거죠. 국가는 자급자족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의존하는 걸 좋아하고 통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국가는 원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가 바로 짐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짐승의 성격 자체가 통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뭐 난리 났죠. 예전부터 가축은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래도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작게 하면은, 아주 작게 하면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뭐 닭을 키우되 뭐 대규모로 10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가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100마리 정도, 이 정도까지는 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키우고 있다는 거 알리기는 알려야 됩니다. 몰래 키우는 거는 뭐 4~5마리, 요즘은 한두 마리도 몰래 못 키웁니다. 전부 다 신고하게 돼 있고 이장이 그거 다 조사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집에 닭 한 마리만 키우고 있어도 계속 그 문자가 날라옵니다. 방역에 관해서. 그래서 이 가축에게 이미 다 실험이 돼 있고, 소나 이런 그 종류의 가축들은 전부 다 등록되고, 요즘은 강아지까지 전부 다 등록을 시키라고 하죠. 국가는 원래 이렇게 통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만 놔둬도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원천봉쇄한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그 통제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국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계속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의존하게 돼서 자력갱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농촌에서 만약에 자급자족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가축을 염두에 두시고 닭이나 염소나 양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닭은 평소에 사람이 먹지 않는 풀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고 남은 찌꺼기, 그 다음에 뭐 기름 짜고 남는 거, 그 다음에 쌀 도정하고 나오는 미강이나 뭐 그 왕겨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발효시켜 주면은 닭은 그걸 먹고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돼지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려면 사료나 이런 걸 따로 줘야 되는 거고, 닭은 소규모로 하면 사람이 먹고 남는 것만 줘도 한 10마리 정도는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마리를 키우면 뭐 하루에 달걀이 뭐 한 4-5개 뭐 이 정도 나와주면 그걸로 가족이 먹고 살고 단백질 공급은 충분히 된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면은 한 100마리 정도 닭을 키우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뭐 제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양을 키우거나 염소를 키우면은 얘네들이 좀 많이 먹기는 해도 전부 다 풀만 먹기 때문에 주변에 나는 풀들, 나뭇잎들 이런 것만 먹고, 양이나 염소는 우리가 전염소 같은 경우 유산양을 키우면 젖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번식시켜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가축은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를 키우는 목적, 옛날에 만주 벌판에서 개를 키울 때는 이제 개도 뭐 온데 돌아다니면서 지가 먹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보초서는 방어하는 뭐 이런 역할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궁하면은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와서 개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개는 이제 뭐 사실 조금 키우기는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개보다는 다른 가축들, 개는 반드시 또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개는 또 왜 있어야 되느냐면, 안 그러면 주변에 다른 짐승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개가 있으면 야생 동물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 농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 뭐 무슨 작물을 키울까, 이것도 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축과 더불어서 농촌의 자급자족을 이루어 가야 된다. 특히 닭똥은, 닭의 분뇨는 엄청 거름으로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채소도 키우고 과일도 키우고 하면서 같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농촌의 자급자족은 항상 가축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을 거의 철칙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지혜를 함께 또 개발해 가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